47. 3차함수에 대해서 3차함수가 접올린 그래프가 상수함수 n하고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그림만 그리면 교점 개수 확인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이야. 선생님 도함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어서 교점 좌표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 그 3차함수의 그림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녀석인데 3을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9 마이너스 9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3분의 20. 그럼 접올리게 되면은 한 여기쯤에 접올리면 될 것 같은데 얘가 6점 몇 정도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접올린 녀석의 그림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20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은 3,4가 되는 거니? 상수함수 위치에 따라서 교점 개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교점 개수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n값 1이었을 때는 교점 개수는 2였을 때는 3이었을 때 6개, 6개, 6개인가? 4였을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였을 땐 몇 개야? 6이었을 땐 몇 개야? 7이었을 땐 몇 개죠? 7부터는 다 두 개인가 본데? 8, 9, 10까지 다 두 개인 것 같아. 이것만 더하세요. 18에다가 이게 13? 18 더하기 13 이게 31? 31에다 8을 더하면 돼? 그래서 다음 39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8. 얘가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오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1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의 값이 다음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무슨 함수죠? 기함수. 네. 원점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 1입니다. 기함수는 홀수참수입니다. 그런데 접올린 녀석의 값이 2라고 하는 녀석과 교점이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차함수의 값은 원점 대칭인 녀석이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를 지나고 있구만. 여기가 변곡점이 원점이겠네. 그걸 접올렸습니다. 접올리게 되면은 극대값이 똑같은 극대값을 가질 것 같은데 여기가 똑같은 극대값이지 않아? 여기서만 교점의 개수가 4개인 게 가능하니? 그러니까 문제에 구한 거는 이 점 좌표의 y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접올렸을 때 2였으면 좋겠고 이 점 좌표 y좌표의 값이 2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근데 최고차함계수의 값은 알고 있는데 최고차함계수는 알고 있는데 기함수기 때문에 fx의 값은 홀수차함수인 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제곱이라고 식을 세울 생각이야. 아니 x라고 식을 세울 생각이야. 선생님이 지금 x의 3승 플러스 ax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홀수차함만 존재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미분한 다음에 빵 나온 것까지 쉽게 계산하려고 지금 a라고 안 잡고 마이너스 3a제곱으로 잡았어. 미수 a라고 잡아야 되는데 미수를 마이너스 3a제곱으로 잡은 이유는 다음 단계의 산수를 쉽게 하려고. 미분하게 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인가요?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도록 일부러 지금 문자를 이렇게 잡은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점 좌표는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a 대입하겠습니다.
A 대입했더니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인가? 이 문자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산수는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루트가 등장하니까. 자, 그럼 A 값 1이었을 때 문제 2만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함수 fx의 값은 a가 1이기 때문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여기다 2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답은 2가 되겠네요. 이제 생각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2번. 52번은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림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점의 좌표를 0대2번 이나오고 마이너스 5대2번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겠네. 증가 감소 증가일 건데 원래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극점의 좌표의 값은 1에서 극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네. 5에서도 극점이라고요. 근데 0대2번 거랑 5대2번 녀석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5대2번 건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0대2번 게 2라고? 0대2번 거는 1보다는 왼쪽인 것 같은데 0이 어딘지 모르잖아. 하지만 마이너스 4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에 대해서 문제 요구한 거는 상수함수 k하고 만나서 생긴 실근의 개수의 값이 양수인 거는 2개, 음수인 거는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그 y축이 있을 테고 x축의 값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x축의 값은 여기 이런 데가 x축이 있는 건가? 여기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2의 값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4의 값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그림이었을 때 나의 바램은 양수인근의 값이 2개, 음수인근의 값이 1개가 나도록 하는 상수함수 k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잖아.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 양수인근 2개, 음수인근 하나인 거죠. 그럼 k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또 풀어야 될 거는 54번으로 왔습니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방정식 중에서 상수항 k만 놔두고 2항이 좀 될 것 같은데 좀 2항 하려고 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k는 남겨서 y는 k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왼쪽에는 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교점이 양근 2개하고 음근 2개를 가지도록 그림을 갖다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로 약분해줄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1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인수분해 또 되네. x-3하고 x 플러스 1인가? 그럼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다 해서 3개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이 내가 f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f의 그림이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녀석의 값이 극소점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인가? 여기가 2칸 떨어져 있고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히 1에 대해 대칭일 것 같은데 2칸 동안 올라가는 동안 2칸 동안 내려오는 같은 만큼 내려갔을 거니까 이런 그림에 대해서 문제 요구한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중에 양근 2개, 음근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대2번 함수값 좀 구하려고 합니다. 1대2 했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1대2 했더니 13에서 6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1인가? 빵 대입하면 누구니?
빵 대입하면 빵이네.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 지나네. 원점의 좌표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원점의 좌표가 그래프에 저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x축일 거고 여기가 좀 y축이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양근 두 개하고 음근 두 개였으면 좋겠다며. 그럼 상수함수 k값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인가? 그럼 k값의 범위가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양근 두 개와 음근 두 개를 가지기 위한 k의 범위가 뭐냐고요? 마이너스 11부터 0까지인가요?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 맞겠는데? 근데 b에서 a를 빼게 되면은 답이 1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잘못 대입했나? 아이씨, 마이너스를 잘못 대입했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걸 산수 조금 잘못했다. 5에서 1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부터 10까지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8. 58. 지아야, 왜? 책은 왜 안 펴? 필요하고 설마 숙제 하나도 안 했어? 당연히? 네? 당연히 숙제 하나도 안 했어? 네? 그러면 좀 했어요. 좀 했어? 내 문제 좀 풀었는데 좀이? 어, 659번. 아니, 660번까지 했어요. 아, 660번까지 했어? 네. 노력했네. 자, 58번으로 갔습니다. 58번이 3차 함수에 대해서 n값이 자연수였을 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n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n값이 a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되고 나면 fx의 극대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 구하는 건가? fx의 값은 이 3차 함수지만 빵이랑 똑같다고 놓고서 fx 중에 n은 2항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gx라고 써볼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nx 제곱까지만 함수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오른쪽은 빵인데 n을 이항해서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n이라고 잡겠습니다. 미분에서 극점 찾고 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nx 빵 나온 건 빵하고 n인가? 빵 대입한 값이 누구야? n 대입하면 누구예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원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겠네. 상수함수 마이너스 n의 값이 어디 있어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지는 거지? 마이너스 n 세제곱부터 빵 사이에 있을 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인가?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은 싹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n은 자연수니까 n끼리 약분해주면 되겠다? n끼리 약분하면 제곱해서 1보다 커야 되는 거니? n값은 자연수니까 결국은 n값은 1보다 크다는 얘기네?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누구야? n값한테 2대입하세요. 2대입한 함수 fx에 대해서 n값한테 2대입하세요. 극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대값은 빵 대입한 게 극대값 아니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극대값 구하라며? 이건 단지 위로 두 칸이 더한 거잖아. 이거 gx를. gx의 값 0에서 극대값이잖아. 위로 두 칸만 이동해도 0에서 극대값까지겠네? 0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예요? 두 개 값을 더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니, 아래.
5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틀리진 않나요? 너무 많이 틀리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잖아. 네, 맞아요. 반박할 수 없네요. 처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배울 때는? 두 번이잖아. 아. 자,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수값이 양수입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습니다. 먼저 극값을 가질 조건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극값을 가지기 위해선 미분에서 빵이라고 부른 방정식이 어떻게 됐을 때 극값을 가지는 거야? 설마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지는 녀석은 첫 번째 그린 녀석은 극값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린 거, 세 번째 그린 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값이 존재할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다 해서 몇 개 있다고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면 판별식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고 외우지는 않습니다.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x의 1차항은 없습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A값이 양수였을 때 판별식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까지 읽고서 세운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입니다.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는 상수항에도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1차항 계수에도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2항에서 풀기 힘듭니다. 상수항에만 A를 가질 때는 2항에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녀석의 값은 요렇게 된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값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요? 빵 나온 게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극점좌표는 언제 극점을 갖지? 극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극점을 가지나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점이고요. 이 점 좌표는 루트 a를 대입한 점입니다. 쌤은 지금 오른쪽을 x축 빵이라고 생각했고요. 왼쪽엔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마이너스 3분의 2a 루트 a 플러스 2a 루트 a 그럼 3분의 4a 루트 a인가? 거기다 플러스 2도 있구나. 이 값은 양수값이니? 두 번째, 루트 a를 대입했습니다. 루트 a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값이 양수기 때문에 x축의 값은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 값보다는 빵의 값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요. x축은 여기 있어서 실근이 하나인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빵이라고 하는 x축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거니? 그러려면 이 점의 y좌표는 부호가 우린 요게 양수인 조건을 사용할 겁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양수고요. 요게 양수가 돼서 x축이 아래에 있어야지만 교점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합니다. a는 양수니까 약분하겠습니다. 2항했습니다. 2항해주면은 왼쪽 값은 2, 오른쪽에 있는 값은 3분의 4인가? 이거니? a 약분하고 2항해주면? 그럼 약분하고 2배 했더니 2분의 3 루트 a 제곱했더니 4분의 9인 것 같습니다. 근데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으니까 a의 값은 양수인 조건까지 추가해서 0부터 4분의 9까지로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해주세요. 63번으로 갔습니다. 지아야, 네. 지금 하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꾸고 계산하는 거라서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미분했더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확인도 안 했네. 두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이항하려고 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의 값을 함수 fx로 잡을 생각이고요. 남은 k의 값은 상수함수로 잡을 생각입니다. 나의 바람은 한 점에서는 만났으면 좋겠고요. 한 점에서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7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라고 있는 건 상수함수 k가 어디 있어야지 다른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상수함수 k가 여기 있던지 상수함수 k가 여기 있어야지 한 실근과 중근이 존재하는 거니? 따라서 k값은 뭐뭐 있다는 얘기야? 또 풀어야 할 거 이해하세요? 65요. 6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5번이 1,a라고 하는 점에서 3차 함수에다가 그어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 그때 a의 값에 범위값을 구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는 못해도 50번에서 100번을 마주치십니다.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접하는 점이 어떤 의미의 3차 함수가 있는데 쌤이 접선을 갖다 그려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 생각인데요. 접선은 여기서 접하는 접선 1개, 여기서 접하는 접선 1개, 여기서 접하는 접선 1개, 총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접선이 3개란 말은 접하는 점의 개수가 3개란 말입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엄청 많이 하십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입니다. 접점을 가정하려고 합니다. 접점 가정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미분에서 t만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인가요?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인가요? 접선 구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1,a에서 연결한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은 1,1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대입했습니다. t라는 문자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t라는 문자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접점은 t의 값이 접점이라서 t의 값이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방정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a는 이 항에서 상수함수로 잡겠습니다. 이 함수를 ft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장르는 방정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합니다.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곱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1입니다. 그러니 3차 함수 f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 최고참 교수 양수인 녀석은 빵 대입한 게 누구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점이니까 함수에다 대입해야 되는 것 같아. 빵 대입 때 마이너스인가요? 1 대입하면 누구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의 값이 여기 있으면 좋겠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 마이너스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2부터 3까지인가요? 자, 이 짓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 잘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또 풀어 문제는 아래. 아마 똑같은 문제지 않을까? 네.
똑같은데 식만 변했을 겁니다. 아래 있는 문제는 실수 K값에 대해서 0,K라는 점에서 그어준 3차함수에 그어준 접선의 개수를 FK라고 얘기했다고? 그 접선의 개수를 K가 달라질 때마다 접선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K에서 K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네? 근데 3차함수는 정확히 알고 있는 3차함수네. 그래, 접점좌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니까 접점좌표를 잡았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기울기 값은 미분에서 TD반계 기울기입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의 값이 기울기고요. 그럼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누굴 지난다고요? 0,k를 갖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t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12t제곱 마이너스 5t입니다. 마이너스 5t는 지워집니다.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해서 f라고 놓으면 나도 되겠구나. f가 없었구나. 이항했더니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그리고 k의 값을 이항해주면 상수함수는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구만. 나의 바램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3차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극점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어디요? 잘못 썼네. 미분했더니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빵 나온 녀석은 빵하고 2인가?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맞게 잘 대입했나요? 자, 이제 상수함수 마이너스 k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k 값이 k가 1이면 k가 1일 때 교점개수 구하고 있습니다. n1 구하고 있습니다. k가 1일 때 n값 1이면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인가? k가 1이면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이 몇 개 있죠? 마이너스 2면 교점이 몇 개야? 마이너스 7일 때까지 교점은 3개인 건가? 마이너스 7일 때까지 교점이 3개입니다. 마이너스 8이면 교점이 몇 개야? 마이너스 9면 교점 개수는? 마이너스 10이면 교점 개수는? 그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대입했을 때 교점 개수를 다 더하시라고요? 3이 7개 있으니까 21, 거기다 4 더했습니다. 그래서 교점 개수의 전체 합의값은 25개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70번으로 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k의 값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일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다로 놓을 거죠? 모든 실수값 중에 뭘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함수 fx라고 놓고 제일 작은 녀석을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미분에서 그 값이 지금 최소값일 거라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앞에 건 마이너스 k가 근인데 뒤에 건 근인 누구야? 판별식 값을 계산해보면 판별식 값이 뭐가 되지? 되신 거 맞나요? 판별식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k 값이 빵이면 k가 빵이면 빵 될 수 있죠. 근데 k가 빵이면 3중근인가? 어차피 k의 값은 빵 하나밖에 없는 거네? 하지만 k의 값이 뭐가 되는지 간에 빵이 아니면 음수가 될 건데 판별식이 음수 이건 실근이 없는 거죠. 그럼 실근의 값은 판별식이 빵이든 빵보다 작든지 간에 실근의 값은 오로지 이것만 빵 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림은 4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극점의 좌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k에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k 대입하겠습니다. 함수한테 지금 마이너스 k 대입하고 있습니다.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인가? 나의 바람은 그 최소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최소값만 0보다 같으면 항상 0보다 같은 거죠? 따라서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k 4제곱의 값은 1보다 작습니다. k 4승의 값 1보다 좀 작으면 제곱도 1보다 작고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지하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눈만 뜨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눈빛이.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78, 74. 건이가 노는 것 같으면서도 한단 말이야?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은근히 한단 말이야? 아, 그래? 어느 포인트야? 그 포인트가. 숙제도 잘하고. 아, 그래? 다 열심히 해? 자, x값이 3보다 컸을 때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건이 1인이 지하다 학교 시험에서 월등히 잘 봐야 되는데 월등히 잘 봐야지 먹고 모의고사 살지. 점수 안 했어요, 그죠? 모의고사 점수는 알려줘야지. 3번 근데 알려주지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 받을지 감이 많아. 지금 니네 몇 점 받을지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예상은 너희들이 수업할 때 대답해주는 거 집중력, 해결 능력, 맞춰. 기억력 종합하면 맞춰보세요. 니네 점수 제가 한 5등 나올 것 같아요. 5등급은 안 나와. 선생님 예상이 맞다면 1인이는 한 50에서 60 사이? 70 거의- 정도 나와요. 에?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다 이제. 아, 그다음 3월 모의고사 그 정도 예상해. 그리고 물론 찍어서도 맞추거나 틀릴 수 있는데 건이는 50점 간당간당? 했으면 좋겠어요. 어. 반타작도 못해요. 아니야 반은 맞출 거야. 건이 그렇게 상태 나쁘지 않은데? 물론 점수는 찍어서 맞추는 문제가 있잖아. 객관식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소는 딱 그 정도일 것 같아, 선생님 예상에. 많이는 4등. 아니, 그 정도에도 등급 차이는 천차만별이야. 3월 교육청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등급 커트라인은 되게 높아. 2등급도 한 70점대 막 이렇게 되거든? 또는 60점대? 시험이 어려우면 60점대, 시험 70점대? 더 쉬우면 80점대 2등급 컷이기도 해. 그런데 3등급, 4등급부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전국에 못한 애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지. 보통 60점 정도 넘으면 4등, 선생님 9등급에서 얘기한 거야. 너희는 5등급이잖아. 저희 모의고사 모의고사 9등급? 그러면은, 4등급 정도면은 한 52점 이렇게 커트라인 될 때도 많아. 저희 3등급 2등급 하면 1등. 3등급, 2등급 하면은. 저희 학교에서 저는 너- 5등 중에 5등.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버리자. 안 돼요? 왜 안 돼? 2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으면 되지. 1등은 못 나와요, 저희 학교에서. 여태까지 그랬던 애들이 없어? 2등도 그건 진짜 대단한 거. 맞아, 축하해. 너가 뭐 1등이야 이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이 수원에서 수리논술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까짓 게 무슨 수리논술이냐고.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 수리논술로 대학 붙은 애들이 없어.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담임이.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서 수리논술로 합격한 애들이 부지기수거든?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담임 말만 듣고 준비 안 했어 봐. 그럼 합격 못할 거야. 올해 같은 경우도 대평고 4등급인데 수리논술 준비해서 중앙대 합격했단 말이야. 내신으로는 절대 꿈도 못 꿔. 근데 수리논술 준비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니네는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 또 달라져. 지하도 어느 날 욕심부려서 열심히 하면 엄청 잘 될 수도 있어.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원 끊으려고. 하고 있어? 자,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 구한 거는 3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이 왼쪽에 있는 3차식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3보다 오른쪽에서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식은 싸그리 다 이항해 줄 겁니다. 부동식은 K까지 포함해서 이항해 줄 건데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뭘 찾는 거지? 이 함수에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항한 다음에 난 이 함수에 뭘 구해야 되냐고. 880.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제일 작은 녀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그 값 찾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4분의 1보다 같으니까 0보다 큰 건데 그럼 이 함수의 값은 증가함수인가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 근데 3보다 오른쪽만 그리라며. 3보다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나의 바람은 싹을 다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3보다 오른쪽에서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빵이 돼도 양수인 건가? 3,0이라는 점을 지나도 이 네모가 0이어도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양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네모의 값은 0보다 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모를 0보다 큰 것 같다고 보려고요. 함수한테 3대입했습니다. 그러네. 4분의 15-k네. 이 값만 0보다 큰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정수의 최대값은 3인가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7. 77번으로 갔습니다. (77번은)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주어진 부동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큰 것도 크거나 같은 것도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1과 3 사이에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과 3 사이에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으니까 1과 3 사이에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0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다. 그럼 이 함수를 fx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을 0보다 크다고 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풀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 선생님은 지금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놓을 생각입니다. 미분에서 빵이라고 놨고요.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과 2. 그럼 3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1대2 반점이 있고요. 여기 아직 2대2 반점이니? 3대2 반 녀석은 한 여기쯤에 3대2 반값이 있습니다. 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2대2 반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터 3까지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값은 2대2 반값입니다. 그래서 2대2 하려고요. 2대2 했더니 18-36 지금까지 마이너스 18 플러스 24 24에서 18 뺐더니 6 그럼 k 플러스 6의 값이 최소값이네. 그 k 플러스 6이라는 최소값이 0보다 커나왔다로 올 생각이었죠.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커나왔습니다. 물론 옆에는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11이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과 3 사이에서의 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놔야 되겠네. 그런데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요 녀석을 밑으로 10칸 내린 거니 그림을? 그럼 밑으로 10칸 내렸으니까 이거랑 그림이 똑같겠네. 밑으로 10칸 내린 그림인데 1부터 3까지의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예요? 3. 3을 갖다 대입한 게 가장 큰 값이고요. 가장 큰 녀석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54 마이너스 81 지금까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36 지금까지 9 그럼 k-1인가? k-1 최대값인데 k-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입니다. 그때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네, 8개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아래 78번으로 갔습니다.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 선생님 지금 하는 수픽으로 수업했을 때 니네 지금 이해되고 있니?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요만큼 듭니다. 1km당 얼마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Xkm면 여기 X란 값을 대입한 값만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배달 요금으로는 이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럼 받은 돈이 비용보다 큰 같아야 되겠네? 이거 풀란 얘기구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때 A의 값에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거리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리의 값은 0보다 큰 같을 것 같습니다. 0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 풀려고 하는 건 지금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80x 플러스 a 마이너스 4500의 값이 0보다 큰 같다를 풀려고 합니다. 따라서 뭘 구하자고요? 네,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같다로 놓을 생각입니다. 최소값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80 6으로 묶어줬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5인가?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가 6입니다. 난 0보다 큰 쪽만 그릴 계획이었죠?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6 대입하고 있습니다. 6 대입했더니 432 6 대입했더니 108 6 대입했더니 1080 이 값이 0보다 큰 하나 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나 빼기 못하겠는데 넌 누구냐 두 개 더한 게 540 540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540 540을 더하면 5040 이항했더니 5040입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5040이 답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 말씀하세요.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기 구할 때 부호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뀐다 무슨 말이지? 걔랑 잘못했네. 그랬네. 그럼 아까 얘기를 하지. 선생님이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5였나? 네, 5 대입한 게 최소값이다. 다시 5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250 5 대입했더니 75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몇이야? 900? 이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더했더니 325 325 빼주면은 마이너스 575 575니까 5075 산수 막혔는데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1번 문제가 다음에는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fx보다는 gx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x에서 fx를 빼볼까? 그때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서 0보다 큰 같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x에서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a인가? 얘는 6x구나. 6x 마이너스 a인가요? 내가 지금 gx에서 fx만 뺐는데 되신 거 맞나요? 이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그래서 난 이 함수에 뭘 구하자고요? 최소값? 네. 최소값 찾으려고 합니다.
최소값 찾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의 값이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었습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었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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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여기에 x의 값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인가? 최고 참계수의 값이 음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에서 극점이 발생합니다. 나는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려야 되니?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플러스 1도 대입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대입은 안 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보다 2 대입한 게 더 작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당신들은 2 대입했습니다. h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a의 값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2입니다. 그 최소값이 0보다 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의 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2요. 82번으로 갔습니다. 우리 진도는 나갈 수 있냐? 뭐 틀려도 이렇게 틀려서 오냐? 보통 몇 문제 다 비슷해서 하다 보면 다 풀리는데 안 비슷해? 네. 새로워요. 네. 함수 fx의 값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k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0보다 왼쪽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상수항이 없다, 둘 다. 나의 바람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하네. x가 임수네. x가 음수네. x를 약분해도 되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x가 빵이 아니니까? 내 말 이해되니? 그 x로 약분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요. 바뀐다고? x가 음수였으니까 양변 x로 나누게 했을 때 음수값으로 나누게 했으니까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겠다.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면 약분. 0보다 크면 약분되는데 그때는 부동호가 안 바뀌지. 양수로 나누겠으니까. 지금 크거나 같으면 약분이 X가 없어. x가 0이면 약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이죠. 네. 크거나 같다 하면 약분 안 된다. 맞아요.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음수기 때문에 음수인 x로 약분해도 되겠네. 이런 거 맞아요? 자, 이제 풀어야 될 건 2차 분식만 풀면 될 것 같은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야? 아니, 대칭축은 누구야? 아3. 0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가 이거구만. 0보다 왼쪽에서 제일 작은 녀석만 양수라고 하는데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려고. 9 빼기 18 더하기 9 빵 마이너스 k만 남는구나. 그 값만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0보다 작아야 돼. 그게 답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약분해서 풀면은 3차 함수를 안 풀어도 되니까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는 풀 게 몇 번일까요? 83. 83번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등식이 끝나는 모양이다. 83번도 똑같은 문제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4차 함수고 gx의 값은 2차 함수인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도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나는 지금 fx에서 어떻게 할까? fx를 이항해버릴까? 이항했더니 x의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인가? 그게 0보다 같아야 되겠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함수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0보다 같다고 놓을 생각입니다. 미분하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입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2로 약분을 할까?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6하고 조립제법을 누구로 하냐?
마이너스로 해볼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5 6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값 인수해야 되니? 이거 인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판별식을 적용해볼까? 판별식 값은 25 마이너스 48인가?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실건 없습니다. 그래서 빵 나오는 건 오로지 누구만 빵 나온다고요? 누구만 빵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만 빵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또 마이너스 1을 쓸 뻔했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8보다 커났나?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요거 풀고 있습니다. gx 값이 있는데 이렇게 이항할까? 이항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 마이너스 k 요게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칭 추기 값이 누구야? 대칭 추기 값이 3이야? 대칭 추기 값이 3입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모든 실수니까 그냥 다 그려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18-36 플러스 n-k 값이 0보다 커졌습니다. 내가 찾는 건 k 값을 찾고 있습니다. k를 이항했습니다. 그러면 n-18보다 작은 거니? 그때 문제에서 k 값의 범위가 8부터 n-18까지? 그럼 k의 개수가 5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5개가 나오려면 이게 8이니까 이게 10이면 되나? 그럼 8부터 12까지가 5개? 12가 나오도록 하는 n값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되신 거 맞죠? 네. 여기까지는 부동식까지 다 풀이가 끝났습니다. 몇 번인가요? 이제 84. 84번이라고. 이건 아니지. 이 줄 정렬. 어렵습니다.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익선을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발한 다음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의 값은 미분한 게 속도값이죠. 그러니까 미분했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입니다. 여기다 지금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t의 값이 궁금합니다. 위치가 원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나온 t값 구하고 있습니다. t로 묶었더니 t-의 완전제곱식인가? 그러니까 빵 나온 t의 값은 누구라고요? 2초인 순간에 다시 원점에 도착합니다. 그때 2초인 순간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686번으로 갔습니다. 686번이 다음에서 두 점 PQ가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P점과 Q점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점의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2T의 제곱, 두 번째 Q점의 속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T 플러스 5인가? 두 개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갖다 놨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그때 t의 값은 음수의 값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의 의미 개념이 없으니까요. t의 값 1인 순간이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라고요? 1초일 때 P점의 위치의 값은 1초일 때 P점의 위치, 수익선상의 위치는 1대2 했더니 1초인 순간에 Q점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1대2 했더니 누구야? 근데 둘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3. 네, 둘 사이의 간격이 거리고 또 풀어야 할 건 몇 번이죠? 88. 88번으로 갔습니다. 수익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P점은 위치의 값이 F고요. Q점의 위치의 값은 G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치의 차이값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치의 차이값이고 T의 값 1이었을 때 PQ는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1초일 때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1대2 했을 때는 F1하고 G1의 값이 똑같으니까 뺀 값은 빵이 나오겠네? 납득하셨나요? 두 번째, 그때 속도의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 속도의 값이면은 f를 갖다 미분한 녀석과 g의 값을 미분한 녀석에 1대2 했을 때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것도 빵이라는 얘기구만. 그때 A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AB를 구하고 나면은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1대2 하려고 합니다. 1대2 했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7인가요? 미분한 게 속도값입니다. 미분했습니다. F'T 마이너스 G'T의 값은 미분했더니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 거기다 지금 1대2 했습니다. 1대2 했더니 A 마이너스 10인가? 따라서 A 값은 10입니다. A가 10이었을 때 B의 값은 마이너스 5인가요? A, B를 다 알고 있습니다. A, B를 알고 있을 때 문제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시각을 갖다 구하라고 합니다. 속도가 똑같을 때는 요게 지금 빵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A가 10이라고 하니까 빵 나올 때가 누구야? 1과 2인가? 근데 1초일 때는 처음에 1초일 때 속도는 똑같았던 거고 2초일 때가 다시 속도가 똑같아지는 시각인 거네. 2초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2초일 때 요 차이값은 2초일 때 두 점의 위치의 차이값인 거지. 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16-36 A가 10이었으니까 24 B의 값 마이너스 5였나?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몇이지? 마이너스 1? 그때 거리값을 구하는데 거리는 양수값만 얘기합니다. 위치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둘 사이의 거리값은 양수값으로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곱해야 거는 95. 9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5번은 두 점 A점, B점의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선분 A, B의 중점 좌표의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속도의 값이 빵이고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설령 속도의 값이 빵일지라도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중점에 대해서 중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중점 좌표의 값은 중점의 위치의 값은 NT라고 하겠습니다. 중점은 각각의 위치의 평균값인가? 따라서 더해서 2로 나누기 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인가요? 이게 중점의 위치입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기 했습니다. 그걸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한 게 속도값입니다. 미분했던 2t 마이너스 2고요.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한 번인가? 그리고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건 맞아? 좌우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거 방향을 바꾼 거 맞습니다. 1초일 때 한 번 바꿉니다.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97번으로 갔습니다. 97번 문제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요. P의 값은 1이었을 때 운동방향을 바꾸고요. 그때 위치의 값은 3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수의 MN의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겠다. 운동방향을 바꿨다고 하니까 1초일 때 속도의 값이 몇이란 얘기야? 일초일 때 속도의 값이 빵이니까 방향을 바꿨겠구나. 두 번째, 위치의 값이 3이라고 하니까 위치한테 1대2 반스의 값이 위치의 값은 3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이거 가지고서 MN의 값을 구하세요. 먼저 1부터 대입할까? 위치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1일 때 위치의 값은 1 대입했더니 n 플러스 5인가?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해서 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6t의 제곱 플러스 2mt 플러스 n인가요? 거기다 1 대입한 속도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2n 플러스 n 플러스 6? 1일 때 위치의 값은 3, 1일 때 속도의 값은 빵. 따라서 연립하려고 합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뺐더니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n 값은 마이너스 4? m이 마이너스 3에는 n 값이 누구야? 그때 문제가 P의 값이 1, 2 외에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속도 10부터 구하겠습니다. 가속도의 값 미분했더니 12t 플러스 2m? 근데 지금 속도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속도의 값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의 값이 속도값이니? 문제 요구한 건 속도의 값이 1 이외에 속도의 값이 빵 나오는 순간을 찾으래? 속도가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했더니 3t 마이너스 1하고 t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1, 2위에 속도가 빵 나오는 경우가 언제야? 네, 3분의 1 순간에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대입했더니 4 빼기 8인가? 가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또 풀어낼 거 이게 볼까요? 92번. 92번 한 번만 해주세요. 얘가 안 가네. 네, 이해가 안 가네요.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써 있고요. 문제는 P가 출발한 다음에 운동방향을 두 번 바꿨다고 합니다.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 왜 이래? 자, 미분의 속도값을 구하겠습니다. 속도가 빵일 때 운동방향을 바꿉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의 값입니다. 3으로 약분한 다음에 빵 나온 걸 구했습니다. 그때 t의 값은 1과 3인가요? 문제에 구한 건 1초일 때 위치의 값이랑 3초일 때 위치의 차이 값을 구한다면 절대값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가?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은 빵인 것 같은데? 그럼 위치의 차이 값은 4.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도 4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70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00번은 제동거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차가 제동을 건 다음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부터 움직인 거리의 값을 x라고 얘기합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은 목적지로부터 전방 Am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A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끄러진 길이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정지할 때는 속도의 값이 빵인 건가?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27-0.9t가 되니? 그럼 따라서 빵 되는 순간이 t의 값이 30인 순간에 빵 되는 건가? 30초 후에 정확히 멈추겠네? 그럼 30초 동안 미끄러진 길이가 필요한 거구만? 30초 동안 미끄러진 길이의 값은 30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30 대입했더니 810? 30 대입했더니 900을 곱해야 되잖아. 상좀 못하겠다. 900을 곱해야 되는데 0.45에 900 좀 곱해봐봐. 900 곱하니까 3 곱하기 45인가? 135? 내 말이 된 거 아니? 900 곱하기 0.45? 3 곱하는 게 아니지. 9 곱해야 되지. 그럼 3을 더 곱해야 되니까 몇이야? 405인가? 따라서 미끄러진 길이의 값은 405만큼 미끄러집니다. 전방 405m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400A의 값은 405가 답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70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면에서 처음 속도 A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가 있습니다. t초 후의 높이의 값이 h가 t초의 높이입니다. 근데 높이의 값이 최소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80m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고? a의 최소값?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누가 빵이지? 속도가 빵 나오는 순간이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속도값부터 구하겠습니다. 속도의 값이 a-10t의 값이 속도인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t라고 하는 세의 값이 10분의 a였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가? 그럼 10분의 a였을 때 위치의 값을 구해볼까? 높이의 값을? 위치의 값이 저거 위치의 값한테 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10분의 a초인 순간에 위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맞게 했나? 맞니? 그 높이의 값이 8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 제곱의 값은 80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a 제곱의 값은 1600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a의 값은 따라서 40 이상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709번으로 갔습니다. 쟤야 지금 영혼이 있는 거 맞니?
709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위치의 값을 가지고 그림을 줬습니다. 위치의 그림이지 속도의 그림이 아닙니다. 저건 위치의 그림입니다.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다 보니까 지금 그림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이건 위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자, 두 점 PQ는 적어도 두 번 만났습니다. 위치가 똑같은 순간이 1일 때 위치가 똑같고 8일 때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초일 때하고 8초일 때 두 번 만납니다. 두 번째, P의 값은 4초일 때 속력이 8초일 때 속력보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네. P점의 좌표의 값에서 P는 F가 P인가? P점의 위치값 F라며 4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8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중에 둘 다 양순의 기울기네? 누가 더 커? 4초일 때 기울기가 더 크네. 근데 4초일 때 속력의 값이 더 크고 더 크다니 빠르다는 얘기네요. 이건 참이네요. 세 번째로 봤습니다. 4초부터 8초 사이에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의 값이 누가 더 긴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F란 녀석의 값은 4초일 때 위치의 값은 여기, 8초일 때 위치의 값은 여기, 4초에서 8초 사이의 값은 F의 값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P점은 요만큼 움직였고요. Q점 좌표는 4초일 때 위치와 8초일 때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Q점은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그림에서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X축, Y축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근데 P점 좌표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초당 2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Q점 좌표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초당 1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PQ라는 선분과 Y는 X라는 값이 맞는 R점에 대해서 OR 길이의 변화의 값이 필요합니다. OR 길이의 값을 시간 t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t초 후에 P점 좌표의 값이 누가 되는 거지? t초 후에 Q점 좌표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네. y절편 값은 t가 y절편이네. 기울기 구하려고 합니다. 기울기의 값은 누구죠?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x의 값이 2t만큼 증가하면 x의 값이 2t만큼 감소하면은 y 값은 t만큼 증가하니까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과 y는 x라는 녀석의 교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교점이 r점입니다. 따라서 갔다 와 나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2분의 3x의 값이 t고요. x라는 녀석의 값은 3분의 2t인가? 그럼 r점 좌표의 값은 3분의 2t, 3분의 2t인 거니? 5r이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1대 1대 루트 2라고 해서 3분의 2 루트 2t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이거의 변화율은 미분만 돼요? 미분했더니 3분의 2 루트 2가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14. 자, 714번으로 갔습니다. 이제 집중력 끝날 때 됐는데 아직 멀쩡해요? 아직 살아있나요? 눈만 뜨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 귀로 안 들어가고 오잖아요. 뇌에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아직 눈만 뜨고 있어 이 말이죠. 네. 자, 말 천천히 해볼까?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P점이 있다고 하는데 P점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P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A에서부터 P점은 출발할 건데 점 B를 향해서 초당 2씩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AP의 길이의 값은 초당 2씩 움직이기 때문에 T초가 지나면 2T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초와 경과한 시점의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변화율 값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수익값은 지금 절대로 3을 대입한 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변화율의 문제는 t로 식을 다 세운 다음에
나중에 미분하고 숫자를 대입해야 됩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전체 10이라는 길이 중에 이 t를 제거한 게 요만큼 길이고요. 두 사각형의 넓이의 값의 합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왼쪽은 2t의 값을 제곱한 게 정사각형 넓이고요. 오른쪽은 10-2t의 값을 제곱한 게 정사각형 넓이인가? 여기까지 이해 못할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미분하면 끝납니다. 혹시 이거 미분 못할까봐 쌤이 친절하게 정기한 다음에 미분할 생각입니다. 자, 정기했고요. 정기한 다음에 미분한 녀석한테 3만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는 변화율입니다. 이 녀석의 값이 dt분의 t였습니다. 미분했습니다. 16t-40이고요. 여기다가 3만 대입하세요. 3 대입했습니다. 네. 참 쉽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15번으로 왔습니다. 지아야. 네. 말 빨리 하나 천천히 하나 못 알아들으면 그냥 빨리 하려고요. 알아듣고 있나요? 못 알아듣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냐고 못 알아들었냐고. 들었어요. 아 진짜? 그럼 여기서 이제 지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졸라 착하지? 네, 고맙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입니다. 한변 길이값 6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P점 좌표는 A에서 출발해가지고 B로 가고요. Q점 좌표는 B에서 출발해서 C로 갑니다. 근데 P점 좌표는 초당 1씩 움직입니다. Q점 좌표의 값은 초당 2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PQ가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2분의 3초가 경과한 시점에 색칠한 삼각형 넓이의 변화값이 필요합니다. 선분의 길이가 요만큼 길이값이 누군가요? 6. 아, T라고요? 선분의 길이 요만큼 길이값은 누군가요? 6만. 아, 이 T라고요? 이 미친, 요걸 시원하게 욕 좀 갈겨도 되나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P점 좌표의 값은 A부터 출발해 초당 1씩 움직이고요. Q점 좌표의 값은 초당 2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러면? 저는 한 변의 길이가 6 이상. 네. 듣고 있습니다. 6마티. 아, 여기는 6-T죠. 맞겠어요, 6-T. 맞잖아요, 정상 말표. 그거 왜 좀. 아닌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설명한 거에 집중해야지. P점 좌표는 초당 1만큼 움직입니다. Q점 좌표의 값은 초당 2만큼 움직입니다. 아, 정삼각형이 아니라. 여긴 전체가 정삼각형이고 밑에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네. 네. 사이 있는 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각은 60도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겠습니다. 이 길이하고 사이 각을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양쪽 옆에 있는 두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이 각. 근데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2t의 값의 삼각형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2를 없애볼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의 값입니다. 이걸 미분해서 2분의 3만 대입하면 우리가 찾는 변화율입니다. 미분하겠습니다. 2분의 3은 묶어줬고요. 미분의 때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고 여기다가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건 2분의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2분의 3 대입하면 변화율 값이 뭐야? 빵이라고? 아니다. 잘못 보였구나. 2분의 3 루트 3인가? 쌤이 잘못 대입했어요.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2분의 3 루트 3이라고? 또 풀어야 될 거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3입니다. 높이의 값은 6이 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초당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반지름이 3이었는데 초당 1씩 늘어난다고? 근데 높이의 값은 설명이 없다? 높이의 값은 초당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높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높이의 값 안 변한다는 얘기가 없다? 높이는 1주시잖아. 높이는? 1cm 되잖아. 아, 그랬네. 높이의 값은 여기 써있네. 못 읽었네, 이거를. 자,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t초 후에 반지름 길이 값이 누군가요? 3t. 다시 한 번만요. 3 플러스 t. 네, 3 플러스 t죠. 높이의 값 구하겠습니다. 높이의 값은 t초의 높이의 값이 누구죠? 4t. 네. 이제 부피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시간에 따른 부피의 값은
2분의 8. 2분의 1은 없습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인가? 이거 미분해가지고 뭐 대입하라고? 변할값이 빵 되는 시간만 구하라고? 그때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질문은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안 했네. 부피의 변열이 빵 되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때 부피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자, 부피의 변열값 구하고 있습니다. 부피의 변열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분하고 있습니다. 2파이 곱하기 t 플러스 3 곱하기 6 마이너스 t고요.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t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지금 한 미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공통인수 묶어주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t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12-2t가 남았고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t-3이 남았습니다. 빵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t의 값 음수인 건 불가능합니다. t는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 그럼 빵 나가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t의 값이 3일 때 빵 나온다고요? 그럼 부피의 변화의 값이 빵 나오는 3일 때에 그때 부피를 구하세요. 3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9파이, 앞 뒤에 건 3이니까 27파이가 답이겠네요. 되신 거 맞죠?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그 아래. 자, 18번으로 갔습니다.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의 값은 6, 높이의 값은 10, 길이의 b는 3대 5의 길이의 b를 가지고 있네. 근데 수면의 상승 속도의 값은 수면의 시간에 따른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이겠네? 그게 수면의 상승 속도겠네? 그 값이 9분의 20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물의 깊이의 값이 5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어딘가에 차 있다고 했을 때 초당 요만큼씩 달라진다고? 그럼 내가 높이의 값을 h, 반지름의 값을 r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난 지금 부피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 부피의 값이 누구야?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부피인 건가? 그런데 내가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h라는 녀석의 값을 둘 중에 하나도 아는 게 있니? h의 값을 아는 것 같은데? 초당 9분의 20만큼 증가한다고? 그럼 높이의 값은 t초의 9분의 20t가 높이 값이겠네. 근데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비율이 3대 5라며. 그럼 높이의 값인 10을 가지고 6을 구할 때는 5분의 3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높이의 값 h를 가지고 r을 구할 때는 5분의 3만 곱하면 되겠다. 여기 5대 3이니까. 그럼 여기다 5분의 3을 곱하려고요. 5분의 3 곱했더니 3분의 4. 네. 그럼 반지름도 알고 있고 높이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한 식을 세우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을 제곱했습니다. 높이값 대입했습니다. 문제는 깊이의 값이 5가 되는 순간 물어봤어? 이게 5가 되는 순간? 이게 5가 되는 순간이 t의 값이 언제 있는데? 나 지금 t 구하려고. 4분의 9라고 얘기한 거죠? 감사합니다. t의 값이 4분의 9였을 때 그때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부피의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분해야 되겠네. 어이구야 산수 못 해먹겠네. 243분의 320 파이 t 세제곱인가?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부피의 변화율 값은 81분의 320 파이 곱하기 t제곱이네. 여기다가 지금 4분의 9만 대입하세요. 그게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4분의 9를 대입해서 제곱했더니 81 약분되네. 16 약분되네. 20파인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네, 이제 C단계라고요. 하나도 안 풀어져 있고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3차 함수를 가지고 gx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 gx의 값은 3차 함수일 거예요. 그 gx에 대해서 f하고 g의 값은
빵 대입한 값이 서로 빵 나옵니다. 빵 대입한 게 빵 나와? fx가 빵 나오는 녀석은 실근의 값을 양의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접올린 녀석의 값은 사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3개입니다. 야씨,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미수가 지금 2개 있다는 얘기인가?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가 1입니다. 하지만 1차 한계수, 2차 한계수와 1차 한계수는 모르는데 빵 대입에서 빵 나온다고 하니까 상수항 없습니다. 문자는 A, B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값인데, 그런데 fx라는 그림 자체가 양의 실근을 가져? 이게 애매하네.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 양의 실근이 누군데? 양의 실근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걸 모르지 않나? 그죠? 근데 접 올렸을 때 사랑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도 3개 있다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한 녀석으로서 fx의 그림을 추정해볼까? f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fx가 극점이 2개 있다는 전자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빵에서도 빵 대입한 빵이고 그 양의 실근이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대입에도 빵 나오는 거지? x축과 빵에서도 빵 나오고 알파에서도 빵 나오는 거죠. 근데 접 올렸을 때 상수함수 사란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3개인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교점이 3개? 이거 어떻게 처리해 그래? 그럼 이걸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빵 대입하면은 G빵의 값은 F빵 더하기 이거 빵이라며. 이거 빵이라며. 그래서 F'빵도 빵이라고? F'한테 빵 대입하면 빵이라는데? 그래서 B가 빵이라고? 그럼 B도 필요 없네. 문자 하나밖에 없네.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어떤 근을 갖는다고? 양수인 근을 갖는다고? 그럼 양수인 근을 가지니까 그 양수인 근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쓰려고. 자, 그러면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 fx가 빵 나온 건 빵하고 알파가 있다고? x의 제곱의 값 인수니까 빵에서 잘못 그렸네. x의 제곱의 값 인수지. 그래서 빵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요게 fx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접어 올렸을 때 접어 올린 녀석의 값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의 값이 4란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이 4가 나와야 되겠네. 근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군데? 빵하고 3분의 2알파라고?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3분의 2알파를 대입했을 때 4인데 원래 함수에서는 3분의 2알파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였어야 되는 거네. 그래야지 접 올렸을 때 4가 되겠네. 그럼 이 점 좌표를 가지고 알파값 양수인 알파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F한테 대입하려고 하는데 F한테 3분의 4, 2알파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3번 곱했습니다. 27분의 이건가? 그 다음이 3분의 2알파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알파의 세제곱인가? 27분의 18, 27분의 18 뺐더니 27분의 10 알파의 세제곱? 그 녀석의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니? 네. 뭐 잘못했어? 어디? 산수를 잘못했구나. 제곱을 안 해버렸네, 멍청하게. 9분의 4니까 3배하면 27분의 6인가? 맞아? 9분의 4한테 3배하면 27분의 12. 그럼 그 녀석의 값 마이너스 27분의
4알파의 세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의 3승의 값은 27입니다. 알파의 값은 3입니다. 그럼 fx의 정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도함수의 정체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내가 필요한 건 지금 g한테 3대2 관계 필요하다며. g 3의 값은 f3 더하기 절대값 f'3을 구하세요. f한테 3대2 했더니 빵? 도함수한테 3대2 하면 누구야? 9? 답은 9가 답이에요.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인데, 야, 여기 지한테 빵 대입한 게 빵이니까 빵 정도는 한번 대입해봐. 그 정도 노력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자, 720번으로 갔습니다. 720번은 숫자로 준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숫자로 주지 않고 문자로 A, B, C라고 주니까 쉬운 게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야. 도함수의 값이 x-a, x-b, x-c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A, B, C가 똑같다고 질문했네. A, B, C가 똑같다는 말은 도함수의 값이 x-a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인가? A, B, C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x-a의 세제곱이면 요 녀석의 값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라는 얘기인가?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fx의 값이 빵 나온 실근의 값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fx가 빵 나온 실근의 값이 하나인가? fx는 어떻게 생겼는데? fx의 값은 감소하다 증가하니? 근데 우리는 이 점이 a를 갖다 대입한 값이 누구지 몰라. 이 값이 양수값이면 교점은 몇 개 있어? 실근이 있어 없어? 이러면 실근이 하나 있고 이러면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지. 근데 x축의 위치를 몰라. x축의 위치를 몰라. 세모의 값이 누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x축이 여기 있으면 실근이 없을 거거든. 그건 세모의 값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a, b의 값은 똑같은데 c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 도함수의 값이 x-a의 제곱 곱하기 x-c가 되겠네? 그런데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함수의 그림은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a에서는 접하고 c에서는 만나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AC의 대소관계를 몰라서 이것들이 도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한다면 양이기 때문에 내려가다 또 올라가나? 첫 번째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fx의 그림은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근데 a를 대입한 게 음수면 x축이 여기 있겠네? a 대입한 게 음수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감소 증가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데 여기가 a죠? a 대입한 값이 음수래요?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개 맞아? 네, 맞습니다. 실근은 어떻게 되든지 실근은 두 개입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A, B, C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B 대입한 값이 음수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순서대로 A, B, C라고 합니다. 감소 증가할 겁니다. f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소, 증가. 여기가 A, B, C입니다. B 대입한 값이 음수값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y좌표 음수입니다. x축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참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사고의 기술.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방금 했던 두 문제에 비해서 아주 많이 어렵거든? 납득이 안 될까 봐 무섭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럼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닌지 방법이 4가지나 있구나. 기운이 쭉 빠진다. 15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들렸나요? 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다고 한다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다고 한다면 자, 최고참 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여서 위에 있는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교점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2개라고 하니 첫 번째 경우는 x축이 여기 있을 때, 두 번째 경우는 x축이 여기 있을 때 최고참 계수 음수인 3차 함수였다고 한다면 교점이 2개가 되기 위해서 x축이 여기 있던지 x축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4개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fx가 지금 최고참 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요. 교점이 2점이었을 때 여기서 접하는지 여기서 접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괄호 속에 알파가 있으면 빵 나와요. F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괄호 속에 베타가 있으면 빵 나와요. 이 말이네. 알파, 베타 근이면 나의 바람은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이거나 베타여야 됩니다. 그러한 x가 3개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은 f한테 x 빼기 fx를 대입할 건데 x 빼기 fx가 알파나 베타야지 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빵 나오는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값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x의 값이 총 3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의미가 fx의 값이 fx 이항하면은 알파 이항에서 x 마이너스 알파이거나 fx 이항해주고 베타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 이거의 근이 3개입니다. 그런데 세부 조건들이 1대2 반거, 1에서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x-알파라는 직선은 y는 x-알파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알파, 0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런 거 맞니?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이 만나 생긴 fx랑 만나 생긴 교점이 몇 개야? 여기까지 연장되면 3개 있나? 그럼 이 앞에 거의 근은 3개가 될 거야. 근데 뒤에 거의 근은 y는 x-베타하고 fx의 교점을 확인할 건데 이 점을 지나면서 교점이 몇 개가 있니? 좀 더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서 연장될 거야. 그럼 3개, 3개면 여기서 구한 3개하고 여기서 구한 3개하고 여기서 구한 3개는 겹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근이 3개가 아니라 6개가 돼버려. 이건 6개니까 탈락이야. 근데 최고참계수 양수인 이 그림도 알파, 0을 지나는 선과 베타, 0을 지나는 선을 그리면 지금도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좀 이따 6개가 될 거니까 이것도 탈락이야. 그래서 최고참계수 양수면 탈락입니다. 근이 3개일 수 없습니다. 이제 최고참계수 음수인 녀석을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 베타에서 만나는 교점은 몇 개야? 기울기 1인선이. 한 개밖에 없네. 근데 알파를 지나는 녀석과 교점은 몇 개여야 돼? 3개. 두 개여야 돼. 그래야지 총 3개가 나와. 그럼 두 개가 되려면 그림이 약간 조정돼가지고 여기 기울기 1인선이 있으면 3차 함수의 그림이 접함되는 건가? 오. 그럼 교점이 한 개, 두 개, 3개 가능하겠다. 또는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 한 개입니다. 이거는 교점이 접해야 됩니다. 나 그림 다시 그리셔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상황은 포인트는 길을 접선이 있어야 되는 거네.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fx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fx는 최고차계수가 음수입니다. 최고차계수 음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이거나 베타에서 만납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없다. fx라는 녀석의 값이 최고차계수 누구지 몰라. 그 최고차계수의 값 음수값이기 확실해.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첫 번째 이용하고 있는 중이야. 쌤이 알파보다는 베타가 큰 녀석으로 설정했는데 알파에서 x축과 접한다고 한다면 x-알파의 제곱이 있고 x-베타 이런 식이 fx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건 식이 달라지지. 두 번째 건 베타에서 접하니까. 두 번째 건 조금 있다가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게 두 번째 fx겠죠?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자의 개수가 a, 알파, 베타 문자는 3개. 근데 문자는 3개인데 조건식이 그렇다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잖아. 등식 1개, 등식 2개. 등식이 2개만 있으면 문제 못 푸는데? 등식이 2개 있으면 연립방식을 풀 수가 없어. 문자가 3개니까. 이건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은 범위값이 나오지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식 하나를 이걸로 대신해.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1이야. 이걸로 대신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이제부터 이제 산수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아휴, 언제 다 하냐, 이거를. 이걸 언제 다 하냐. 자, 첫 번째 가고 있습니다. 1대2입니다. 1대2 했더니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그럼 1대2번 값은 4라면서요. 이 값을 다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베타네? 이 값이 4.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 구했더니 2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네. 이 값을 그냥 바로 1대2 바꿔 전개할까? a 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주려고요. a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주면은 앞에서는 2x 마이너스 2베타, 뒤에서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습니다. 조금만 정리하자.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까지 썼습니다. 야, 근데 1대2 반게 장난 아닌데. 나 1대2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서 답이 안 나오면 또 해야 됩니다. 예, 끔찍합니다, 이제. 1대2 했더니 a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 값은 1 나와야 됩니다. 빵대이반건 1보다 크다고? 빵대이반 요새의 값이 누군데? 15분 더 걸리겠는데? 끔찍하다 끔찍하다. 빵대이반 녀석의 값은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베타인가? 자, 이제 이거 쓰려고요. 접선의 기울기 1되는 점. 그럼 접선의 기울기 1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점의 좌표를 모르네. 접선의 기울기 1되는 점은 어떻게 보냐 내가? 뭐야? 멍청하게 풀고 있었네. 접선의 기울기 1되는 점이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지금 1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 점 좌표 1이란 얘기겠네. 접선의 기울기 1되는, 근데 문제가 있네.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1이지. 접선의 기울기 1되는 거 두 개 있지. 여기서는 어때? 접선의 기울기 1되는 거 두 개 있지. 그런데 1대2반 함수값이 양수라고 했었구나. 두 번째 그림은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지금 여기가 1대2반 함수값이거나 여기가 1대2반 함수값일 건데 1대2반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 이 두 번째 그림은 탈락이네. 그럼 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 함수값이 음수니까 1대2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 1 나오는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존재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문제는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인지를 그 둘 중에 어디가 1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네 지금. 그거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좋겠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디가 1일까?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왼쪽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1이면은 여기 왼쪽에 어딘가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모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음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음수?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빵?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지? 그럼 여기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 1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없겠네. 그러면 여기가 1이 확실한 거네. 여기가 1 나와야지만 1의 왼쪽에서 0이라는 녀석이 이런 데 있나 봐. 그래야지만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큰 경우가 생기겠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알파, x-알파라는 이 선 있잖아. 이 선이 그림 다시 그려볼게. 알파에서 그려준 이 선이 y는 x-알파라는 선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이 점이 누구라고? 1인 걸 확인했다고?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4인 것도 알고 있었냐? 된 거 맞아? 1대2에서 4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누구란 얘기야? 그러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그래서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네. 나 알파 값도 구했네 지금. 그리고 그러면 0에서의 0은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접선의 기울기 1 나오는 점보다 접선의 기울기 1 나오는 점보다 오른쪽에 0이 있겠지? 그래야지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클 거야. 근데 베타를 모르잖아. 알파만 확정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가? 알파만 확정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모양인데? 됐나요? 네. 그럼 대입해 봅시다.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쌤이 지금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a 베타의 값이 4. 또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4a 곱하기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누구야? 6 마이너스 2베타? 된 거 맞니? a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인 모양이야. 전개했습니다. 24a 플러스 마이너스 8a 베타?
됐니? 거기다 마이너스 9분의 4를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9분의 4 대입했더니 플러스 9분의 32? 그러면은 이항을 해주면은 넌 누구냐? 마이너스 9분의 어이 너무 그지 같은데? 그 A의 값은 장난 아니네. 9 곱하기 24 218. 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 대입하고 있다고 지금? F한테 빵 대입하고 있니?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야? F한테 빵 대입하면은 A 곱하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역시 괜히 계산했다. 괜히 지금 A값 괜히 구했어. 왜냐면 F한테 빵 대입하게 되면은 빵 대입한 것 자체가 A 곱하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 뭐야 빵 대입한 걸 1, 2번 게 어떻게 똑같냐? 나 미쳤네. 다 틀렸다 지금. 네? 니네 왜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지금 아이씨 산술 여기 다 틀렸잖아. 여기서부터 산술 틀렸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 1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어. X한테 1 대입했어야 되는데 X한테 빵 대입한 걸 써버렸어.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1 대입했더니 A 곱하기 1, 알파의 값이 지금 3인 거 알고 있지? (1) 대입했더니 4 1 대입한 값이 4 미분에서 1 대입한 값이 신호가 어디 1, 2,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것만 이제 산수합시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4분의 1. 빵 대입한 녀석의 값, F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A 베타인가? 어이구야. 그리고 요건 또 누구야? 4로 나눠주면 4분의 1. 6A 마이너스 2A 베타의 값이 4분의 1. A 마이너스 A 베타의 값도 4분의 1. 맞나? 이제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 베타만 필요하면 되니까 6 빼버리자 위에다가 6A 마이너스 6A 베타의 값은 4분의 6 뺐습니다. 4A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4로 나눠주면은 A 베타의 값은 여기다가 9배로 마이너스 9를 곱하라고? 약분 안 되죠? 네.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세요. 된 거 맞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